지난 이야기. 자재위에게 자기 후비들과 잠자리를 가져달라고 부탁했던 공민왕. 그러나 익비가 임신을 하자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자재위를 처리하려던 공민왕은 되려 자재위에게 암살당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공민왕이 죽자 이이님은 공민왕의 잘 알려지지 않은 아들 모니노를 데려와 왕으로 앉히는데, 오늘은 먼저 이이님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이이님은 권문세족 출신으로 과거 시험이 아닌 음서제도를 통해서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음서제도란 귀족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비록 음서를 통해 관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이님은 젊어서부터 정치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하물며 신돈이 집권하던 시절엔 그의 눈에 들어 개혁에 앞장섰는데요. 신돈의 개혁 대부분이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켰던 걸 생각하면 신돈이 권문세족 출신인 이이님을 신임했던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신돈이 반역죄를 저지르자 신돈과 신돈 일당이 모두 제거됐을 때 권문세족 출신이면서 신돈의 세력에도 양발 다 담그고 있던 이이님은 오히려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왕을 왕위에 올린 이이님은 명실상부 실권을 장악한 고려의 1인자로 거듭나게 되죠. 권세를 얻은 이이님은 그 즉시 공민왕과 신돈이 추진했던 고려의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모두 폐기하고 염흥방, 임견미 등 자기 측근을 위주로 인사를 개편한 후 다시 한번 권문세족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로 나라를 되돌리는데요. 그러자 고려에선 다시 뇌물과 매간매직이 만연하게 되고 그들은 모두 왕이 아닌 이이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니 이이님의 권세는 더욱 강해져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자, 고려의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잠깐 명나라에 대해 알고 넘어갑시다. 1화에서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시기에 지금의 중국 땅을 다스렸던 건 몽골 민족이 세운 원나라였는데, 공민왕 때만 해도 반란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던 원나라가 이제는 아예 북쪽으로 쫓겨나서 북원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 원나라를 쫓아내고 중국 땅을 차지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명나라예요.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주원장이란 사람인데, 이 주원장은 원래 고아 출신으로 목동, 스님, 건달 등의 생활을 하며 자랐는데요. 그러다 1352년 홍건군이 원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여기에 합류한 주원장은 홍건군 내에서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얼마 후 홍건군과 뜻이 맞지 않자 이들과 갈라서 나온 주원장은 자기만의 세력을 키웠고 마침내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며 쭉쭉 세력을 넓혀갔는데요. 그렇게 원나라는 북원이 되었는데, 이쯤 돼서 주원장에겐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세종대왕을 부를 때 이름인 이도가 아니라 세종이라고 부르듯이 명나라 황제로서의 주원장을 보통 홍무제 또는 명태조라고 부르는데, 태조라고 부르면 조선 태조 이성계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지금부턴 홍무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냈다곤 하나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던 몽골 민족 아닌가. 전투력 하나만큼은 엄청난 나라이니 아직 방심하긴 일러. 게다가 저 고려는 또 어떤가. 홍건군이 2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가도 막았던 나라가 아닌가. 혹시라도 북원과 고려가 손잡고 우리 명나라를 공격한다면 큰일 날 테니 고려를 잘 다뤄야겠군. 혹시 1화에서 공민왕은 원나라가 쇠퇴할 거라 보고 반원정책을 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반원정책, 즉 원나라를 멀리하려는 정책을 폈던 공민왕은 반대로 명나라에는 깍듯이 대하며 사대했는데, 그런데 이 공민왕이 죽고 정권을 잡은 이이님이 누굽니까? 바로 권문세족 출신이죠. 권문세족은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며 크게 영향력을 끼칠 때 여기에 줄을 대서 힘을 키운 세력이에요. 즉 친원파란 건데요. 그러니 정권을 잡은 이이님은 친원파 출신답게 북원과 다시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이님은 고려의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북원에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때 고려에 들어와 있던 명나라 사신이 이 소식을 듣곤 노발대발하며 명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뒤늦게 명나라 사신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이이님은 이대로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서 고려가 북원과 다시 친해지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홍무제가 고려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명나라 사신 일행의 자객을 딸려 보내서 도중에 사신을 죽여버리는데요. 한편 북원 쪽에선 고려의 왕이 바뀌었다는 이이님의 서신을 받고는 어차피 공민왕은 배신자이니 잘했다면서 우왕의 등극을 인정해줍니다. 공민왕은 우리를 배신하고 명에 붙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도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공민왕을 시해한 죄를 용서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번엔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갑시다. 다시 한 20년쯤 과거로 돌아가서 이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때는 고려 말, 고려에서 똑똑하기로 이름난 유학자로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색은 14살에 성균시에 합격한 수재로 이후 원나라로 유학을 떠나 원나라 국자감에서 성리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룬 이색은 1, 2차 시험에서 1등을 하고 마지막 3차 시험에서도 성적으로는 1등을 했으나 원나라 사람이 아닌 관계로 결과는 2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당시 고려에서는 천재 중에 천재가 나왔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 후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던 이색은 어머니의 연로함을 이유로 다시 고려로 돌아왔는데 이색이 돌아왔다는 소문에 이색에게 학문을 배우고자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색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색학원을 차렸는데요. 이때 이색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엔 정몽주, 정도전 등 지금까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재들이 수두룩했고 이들은 이색에게서 같은 내용을 배우며 같은 생각을 품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고려는 썩었고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당시 고려는 권문세족이라는 귀족층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1170년부터 100여 년에 걸친 무인시대 동안 사병을 키웠고 이후 1259년부터 또 100여 년에 걸친 원간섭기 동안 원나라에 붙어 돈과 힘을 얻었는데요. 공민왕 집권 초기에 이미 세력도 땅도 어마어마했던 그들이지만 권문세족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권문세족이 백성의 땅을 빼앗는 방식은 참 다양했는데 대표적으로 첫째, 전쟁을 피해 피랑 간 사람들의 땅을 막무가내로 차지하기. 둘째, 흉년의 식량을 빌려줬다가 땅으로 빼앗기. 셋째, 그냥 빼앗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잃은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일부는 노비가 되고 일부는 중이 되고 또 일부는 도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남아있는 농민들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떠나버린 사람들의 몫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다 떠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몇 배에 공사에도 시도 때도 없이 동원되느라 농사도 못 지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지자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세금 안 내는 노비가 되는 게 낫다는 생각에 권문세족의 노비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땅도 노비도 얻게 된 권문세족은 노비를 훈련시켜 사병을 더욱 키우면서 나날이 힘을 더해가는데요. 한편 고려의 국교인 불교의 사찰도 권문세족 못지않게 큰 땅을 소유했습니다. 왕실이나 귀족에게 기증받은 땅만도 넘치는데 기도하러 온 백성들에게 욕심을 버리라면서 땅을 기증하라 고 이런저런 이유로 땅 잃은 떠돌이 백성들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길 태반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금 낼 사람이 없어 국고는 텅텅 비고 군대는 오합지졸해 나라는 점점 쇠퇴하기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보며 자라온 이색학원의 학생들은 이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선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견을 모으는데 이들이 바로 훗날 신진사대부라 불리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중요시하는 집단인데 성리학에선 공자, 맹자 같은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공자, 맹자가 바로 한족이라는 민족 출신이고 명나라는 이 한족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신진사대부는 명나라를 사대하며 좋아하고 반대로 몽골 민족 출신인 원나라를 오랑캐라 부르며 싫어했는데요. 그런데 권력을 잡은 권문세족이 다시 북원과 친해지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신진사대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럴 순 없습니다, 전하. 공맹을 저버리고 저 오랑캐들의 손을 잡다니요. 젊은 것들이 난립니다. 그깟 성리학이 뭐라고 명나라엔 사대하고 원나라는 오랑캐라고 부르다뇨. 자꾸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구만.
저들 중 가장 목소리가 큰 자가 누군가? 정도전이라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녀석에게 직접 원나라 사신을 접대하라고 하시게. 원나라가 싫어봤자 지가 어쩌겠나. 왕의 신하라면 마땅히 명을 따라야지.